네, 안녕하세요. 리버모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국일제지 종목을 제안드린 이후에 국일제지가 그래도 뭐 아직 큰 폭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천가 대비해서 3% 이익 구간 또 5% 이익 구간까지도 돌파해가지고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했던 나머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 관심 가져볼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달고서 제안드린 종목이 총 7개 되었는데 최근 찍어드린 영상 보시면 최근 종목들 모두 다 운 좋게도 좀 수익이 났습니다. 물론 최근에 시장이 좋은 것 때문에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다 수익을 하고 있는데 오늘 8번째 종목을 제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좀 준비해 봤고요. 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팜입니다. 이번에 12월에 미국에서 임상 3상 중간 발표, 그러니까 탑라인 발표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자 하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고요. 이것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4개월 반, 또 2개월 반씩 꾸준하게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번에 3분기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음, 작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115% 증가하는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좀 컨센서스를 보면요. 음, 올해 연간 실적을 전망하는 전망치인데 매출액도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증가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주당 순이익 EPS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전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번 3분기뿐만 아니라 이번 4분기에도 매우 좋은 또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달 중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12월 중에 미국 임상 3상 탑라인 발표 그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기업 가치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물론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HL161 자가 면역 질환 신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HL036 안구 건조증 관련한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10월 달에 미국, 중국 임상 2상 결과는 10월에 잘 나왔고요. 3상은 내년 상반기에 할 것으로 전망되고 어, 미국 임상 3상 1상 3-1상을 이번 4분기 때에 종료할 수 있을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회 이상 준비하면서 내년 말쯤에 FDA 허가를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전망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번 12월에 있는 일정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셔도 HL036에서 이제 지금 미국 부분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036이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렇게 임상 3-2상 진입에 대해서 4분기 완료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올바이오 파마가 2017년에 라이센싱 아웃을 해서 이미 기술 수출료를 받고 있는데요. HL036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하버 바이오메드에다가 2017년 9월에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해서 총 약 8,100만 달러 정도의 계약 금액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처음에 계약금은 뭐 크지는 않았습니다. 상황이 있고요. 네, 그래서 가볍게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음, 먼저 좀 안구 건조증이 뭔지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눈물이 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증발해서 안구 표면이 손상되거나 자극감 또는 이물감을 등에 대한 증상을 느끼게 되는 질환이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구 건조증 치료제 HL036이고요.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올 올해 12월경 미국 임상 3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건조증 관련해서 전 세계 현재 한 3억 명 정도 이상이 이런 질환을 좀 앓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17%만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원인이 이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또 미세먼지 등의 환경 변화 때문에 그 원인이 좀 있는데요. 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뭐 인공 눈물을 전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런 좀 근본적 치료는 아니고요. 이제 부족한 눈물을 임시적으로 보충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질환이 심하신 사람 분들에게는 이제 인공 눈물뿐만 아니라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가 반드시 투여가 되어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한로바이오파마의 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L036 그러니까 이 한로바이오파마의 이 파이프라인은 안구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그 종양괴사인사 알파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미국 임상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3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임상 진행하고 있고 5월, 9월 달에 마지막 임상 환자를 등록했고요. 8주간에 투여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임상 데이터 락을 걸어놓고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아까 제가 중국 쪽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 제036 중국 임상 이상 완료했다는 부분 중국 이거 있는데 좀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원래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약효가 발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12주 정도 되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은 4주 이내에 효능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큰 그런 파이프라인이고요. 현재 안구 건조증 시장이 매년마다 성장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CAGR CAGR이 뭔 뜻인지 알죠? 캘린더 이어 에버리지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CAGR이라는 용어는 잘 아셔야 됩니다. 많이 쓰이는 용어니까요. 연평균 6.4%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 현재 과거에 한 글로벌 한 4조 원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25년, 26년에는 약 7조 원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음, 아마 이번에 임상 3상 탑라인 발표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번 게 좀 잘 나오게 되면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까 제가 이 하버 바이오메드로부터 라이센싱 아웃을 에로 부분에 대해 있다고 내용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미국 임상 3상 1상이 좀 잘 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기존 추가적으로 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까지도 또 있습니다. 추가 마일스톤 수령할 수도 있는 예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좋은 내용이 현재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치료제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 FDA에 승인된 치료제가 단 3개뿐인데요. 엘러간, 그다음에 샤이어, 산텐지약 이 세 가지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말에 계획대로 한올바이오 파마의 이 파이프라인이 잘 되어서 허가를 득한다 한다면 이제 네 번째 치료제가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사실은 뭐냐면요. 올해 5월 달에 일본 다케다가 보유하고 있던 성인 안구 건조증 치료제 자이드라 이 부분이 글로벌 빅팜인 노바티스에게 6조 원 정도의 큰 금액으로 인수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이슈가 가장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렇게 빅파마, 빅파마 애들도 이 안구 건조증 치료제에 관심을 갖고서 큰 돈을 쓴다는 이 시장이라는 거죠. 이 시장에 한올바이오 파마도 지금 하고 있다는 뜻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크고 시장 캐파가 큰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론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좀 다르지만 이렇게 같은 이 치료제를 시판하고 있는 이 회사가 FDA 승인을 받았다는 그 큰 장점으로 인해서 빅파마에게 6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한오바이오 파마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아직 물론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인제 시가총액이 1.7조 원입니다. 자, 6조 원에 인수된 회사를 바라보고자 할 때 현재 한오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이 1.7조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 임상 3-1상 결과가 좀 잘 나오게 되면 어, 이 기업 가치는 좀 더 증가될 수도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좀 한오바이오 파마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하나 있어요. 자, 한오바이오 파마
경찰 조사 중 10월 28일 날, 뭐 10월 25일 날 나왔던, 원래는 10월 25일 날 나왔던 기사입니다. 근데 일부 제품 안정성 문제라고 내용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 하노바야 파마가 만들고 있는 판매하고 있는 품목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기여하고 있는 매출액이 한 2018년 작년 대비해서는 약 한 50억 정도의 그런 비중입니다. 하노바야 파마가 매년마다 한 1000억 정도 매출 내니까 이거 한 5% 되는 그런 정도의 매출 비중인데요. 이게 만약에 최악의 케이스로 본다 한다면 해당 품목들이 판매 정지를 당해도요. 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관련한 노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큰 상관없다고 좀 봐요. 왜냐면 그 기사가 나올 때가 이때입니다. 10월 25일 날 이때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날 장 마감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제 주가에 반영되었던 그 이벤트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0월 28일이었거든요. 이 악재에 관련해서. 근데 악재 나온 것 때문에 장중에 마이너스 12%까지 밀렸던 흐름이었지만 단 하루 만에 다 만회했고요.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음봉도 아닙니다. 악재가 반영되었던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마감했고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한 번 더 이 관련한 악재가 또 나왔지만 주가는 이 31,000원 라인을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점을 그래서 더더욱더 중요한 좀 지지할 수 있는 가격대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월 달 초부터 매수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들은 물량을 빼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도 9월 중순부터 매수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런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빼지 않고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모두 다 7월 달, 9월 달부터 이어가고 있는 누적 순매 수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또 만약에 노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또 파노바이오 파마 이 기업 가치를 지탱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판매하는 부분도 물론 뭐 당연히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 이 두 가지의 미래 가치가 하노바이오 파마 시가총액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악재만 안 나온다 한다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수급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좀 이거를 복사를 좀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만든 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좀 복사해 놓고 복사가 되었죠? 자, 기관 먼저 볼 텐데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 중순부터 순매 수량을 쭉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그래프가 한 4개월 정도 반 정도 했으니까 거래일로 본다면 한 85거래일 볼게요. 한번요. 그냥 여유 있게 보면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4개월 반 동안 기간 동안에 기관은 234억 원을 매수했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는 28,000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기관의 매수 단가는 대략 28,000원 정도. 현재 가하고는 좀 괴리가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요. 9월 중순부터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쭉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11월 지금 중순이니까 약 한 2개월 정도. 그리고 거래일로 본다면 한 1개월에 한 20거래일이니까 우리가 한 40거래를 볼 수 있겠네요.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개월 동안 40거래일 동안 순매수는 약 303억 많이 매수했네요. 했고 그 기간 동안에 평균 매수 단가는 약 32,800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칠해 보면 32,800원. 네. 자, 외국인의 2개월 반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순매수 평균 단가는 오늘 종가 33,000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미 기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평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수익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들은 조금 이렇게 물량을 흔드는 매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익 매물을 원하는 기관도 있을 거니까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단기간에는 기관의 순매도 물량도보다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더 이어가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물론은 오늘은 11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요. 이거는 뭐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또 외국인의 매수 기조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로 이어가신다 하신다면요. 물론 회원님들 뭐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제 영상 가시면 여기 이게 있거든요. 관심 가져볼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최적의 매매법 고개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에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했던 종목들 7가지 종목들 전부 다 수익을 지금 나고 있고 현재 이거는 보유 중인 종목들의 오늘 종가 상황입니다.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수익을 내고 있고 한데 지금 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리딩을 할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회원님들마다 조금 스스로 물량을 정리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그 영상에다가 정리해 놨거든요. 지금 이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꼭 이 영상을 확인하셔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요. 우선 로스컷은 우리가 아무리 임상시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고요. 임상시험 성공해도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로스컷은 이 검은색 선 31,000원을 깨지게 되면 전량 매도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 의견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꼭 지켜주셔야 되는 의견입니다. 그렇죠? 이건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의견이에요.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희망 가격으로 본다 하면요. 저는 좀 넓게 본다 한다면 이 정도. 그렇죠? 빨간색 네모. 그래서 32,000원에서 33,500원 정도. 그렇죠? 이거 빼겠습니다. 는 32,000원에서 33,500원 사이에서 두 번 정도 가격 분할 매매.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 가격대 내에서 한 두 번 정도, 예를 들면 뭐 내일 한 50% 비중 매수하고 또 내일 나머지 반 비중 매수하고 이렇게 반반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한 번의 타이밍 때 물량을 다 매수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좀 위험성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한 번의 타이밍 때 전량 매수하는 그런 습관은 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로 본다 하면요. 제가 주봉으로 좀 보면 이 정도 라인 한 37,000원 라인. 그래서 작년 1월 3월 달 이때쯤에 형성되었던 고점 라인, 그리고 올해 1, 2, 3월 달에 나왔던 이 고점 라인, 이 부분이 형성되어 있는 37,000원 정도 라인을 저는 1차 목표가 라인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7,000원 라인.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고서 매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저 이거 맞고 말씀드립니다. 이 가격 이탈을 지키면 반드시 꼭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아래에서 사면 또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매도한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좀 한올바이오 파마를 통해서 좀 안전한 종목 가지고서 마음이 좀 든든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